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덫에 걸렸다. 이게 어떤 의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협상 카드는 이제 불리한 쪽에서 먼저 꺼내들게 되는데 론스타의 협상 카드는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예, 론스타의 주장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여러 경로로 협상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중재기관의 강제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우호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겁니다. KB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도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는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압박의 성격이 큽니다. 예.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다. 대신 빨리 끝내고 싶다. 이 제안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건데 정부는 오늘 공식적으로 론스타로부터 협상을 제안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론스타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한국 정부는 협상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건데 겉으로 이렇게 당당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이 취재팀이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ISD 부분 패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협상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정부의 이런 고민은 17년 동안 론스타와 얽혀있는 악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까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해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 사이에 론스타는 4조 6천억 원을 벌었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수익을 더해줄 수 있는 협상이라는 말을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꺼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근데 ISD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계속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문서가 법무부에서 낸 자료인데요. 론스타가 KBS와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라고 했는데 이 이유가 또 이 비밀주의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이유를 국익을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라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때 필요한 것이지 누군가의 잘못을 감추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취재팀의 판단입니다. 론스타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비밀을 준 누군가의 잘못, 그 잘못이 국익에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는 비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앞으로 추가 보도는 계속되는 거죠? 예, 현재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취재팀이 왜 이런 상황을 덫이라고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보도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명희 기자였습니다.